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요즘 지역에서 시행된 정책들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이 경북 북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송군의 무료버스입니다. 보통 이런 지역 정책들을요, 누가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이제 정치인들이 만드는데요. 네. 사실 또 상당수의 국민분들께서는 정치인 하면 주로 국회의원, 도지사, 대통령 이런 분들이 힘이 세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주로 언론에 비춰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은 시군수 및 시군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데요. 네. 경상북도를 비롯한 도의 경우에는 정책의 실질적인 권한이 이제 시군수에게 다 있습니다. 인허가권, 주요 정책 결정권이 있는데요. 시군수가 직접적인 집행기관이라고 본다면은 네. 그럼 도지사는 일종의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경남도지사를 역임하고 대구시장을 할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도지사는 내가 그때 경남도에 있을 때는 지원 역할이었는데 대구시장은 직접 집행기관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에서는 시군 그리고 시군수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막강하다. 실제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딱 직접적인 참고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권한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당연히 잘못 사용하면은 안동의 국제 컨벤션 센터처럼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작성 예상만 들어가고 활용도도 낮은 건물을 이상한 곳에 지어서 시민들 계속 골탕 먹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저번에 언급한 바 있고요. 반면에 여러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장애물 등 여러 장애물을 넘고 이렇게 시행해서 결과로 이제 그 주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네. 바로 좀 전에 말씀 주신 청송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무료버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23년 초에 청송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노인층을 위한 할인 내지 버스 요금 지원 제도는 있었는데 네. 그런 어떤 제약 없이 전 국민 그리고 청송 방문한 누구나를 대상으로 이게 제한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버스를 타면 누구나를 상대로 무료 네. 버스를 시행한 곳은 청송군이 최초라는 것이고요.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 청송군에서 이게 어떻게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는가 이 과정을 좀 보면 시사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좀 참조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당초에 이제 청송군과 군민들이 무료 버스를 이제 지금 형태의 무료 버스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장애물이 있어서 참 걸립니다. 뭐냐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 에 위반될 수 있다는 중앙부처의 반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주면 이게 기부행위에 다 해당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무료 버스니까 용역을 무료로 준다. 기부행위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실무진에서도 이게 기부행위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도 기부행위에 관련한 상당한 반대 내지 우려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만나면은 보통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좀 조심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적인 징계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무료 버스가 이런 시행되지 못한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우려와 논란을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 청송군 어떻게 방법을 찾은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의지가 물론 네.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서 확인한 결과 네. 청송군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뜻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해결책을 다방면을 검토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네. 또 그 청송 군수죠. 윤경희 군수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 그리고 요청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되었고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운수업계의 조율도 이제 난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겠죠. 운수업계가 결국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이득을 어떻게 주는? 그럼 네. 요금을 아예 안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득을 예측하냐 이거죠. 네. 이 점도 굉장히 이제
난관 중에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행 과정에서 여러 우려와 또 합리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지방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점이 당연히 이제 지적이 됐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타당한데 그러한 구별 없이 지원하는 것은 좀 포퓰리즘이 아닌가 네. 이런 지적.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의 효율성이 있느냐. 뭐 관련 예산이 한 3억 5천 내지 4억 원이 드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쓰는 게 효율적이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라는 중요 논점과도 관련이 됩니다. 사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계속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런 대반의 다방면에 대해서 걸친 줄기찬 노력과 검토를 했고 또한 시의회 청송군의회죠. 청송군의회 또한 협력해서 결국은 2023년 1월 2일 날 청송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전국 최초 시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운송 수입 관련해서는 또 규정이 참 이런 산곡 때 나왔는데 뭐 네. 운송 수입금 손실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송 수익금 또는 매표 수익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해서 결정한다는 등의 조항을 운수업계 협의해서 조례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잘 또 협의가 됐군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물론 결국은 이걸 보면은 좀 정책이 어렵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째, 중앙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네. 선거법 위반 우려에 대한 과감한 돌파, 그리고 직접 이해관계자인 운수업자와의 원만한 조율, 네. 그리고 군의회의 적극 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 이런 5박자가 5박자가 잘 맞았고 그 결과가 이제 전국 최초로 무료 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청송군이 첫 길을 개척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이 잘 되었다는 점이 여러 언론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네. 또 국민들의 만족 및 지역경제 유발 효과, 예산 타당성 등이 드러나서 이제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경북 봉화군, 또 멀리 전남 영암군, 또 충청도의 보은군 등 타 시군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좀 흐름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선별적으로 뭐 교통 약자들에 한해서 버스 요금을 지원 내지 감면하는 제도가 기존엔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점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용 대상을 가리고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기타 행정적인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항상 문제인데 네. 그런데 단순하게 무료 서비스 딱 해버리니까 추가적인 행정 수요나 비용이 소요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 지역 또는 우리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자는 청소년 또는 노령층이 다거든요. 네. 네. 그 둘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명제하에서 계속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데 네. 아예 턱 터놓고 해버리니까 심플하게 다 돼버렸다는 거죠. 아. 그런 이제 요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요거를 해야 되는데 네. 무료버스는 그 점에서 타당하게 좀 하다는 점이고요. 좀 구체적인 효과를 좀 살펴보면요. 3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청송 장날이 4일이랑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동 인구도 늘고 버스 이용 인구도 당연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 교통비가 안 되니까 네. 이제 집 앞 텃밭에서 키우던 뭐 작물들 또는 계란 등을 가지고 나와서 장날이 파시는 노인분도 많이 계세요. 네. 안 그러면 교통비만 한 뭐 3,000원 들어보이겠네. 뭐 배보다 배꼽도 안 나오시는데 뭐 운동삼아 내가 보자 그래 한 5천에 집 파시고 가시고 이런 것도 네. 있고요. 주민들 간의 왕래도 잦아졌고 그러니 이제 지역 경제도 살고 노인분들이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게 유도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거동을 많이 하시니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건 버스 운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타신다고 해서 뭐 비용이 더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무임승차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실질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점이 좀 택시랑은 다른데요. 그리고 주 고객층 하나인 청소년층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가게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좀 살펴볼 바는 네. 그 많은 시군에서 노령층에 대한
교통 지원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펴보면은 청소년층에 대한 교통 지원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청송군의 어떤 이런 무료 서비스를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노령층에 대한 배려가 정말 중요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교통 서비스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무료 서비스, 무료 버스를 비롯한 다른 어떤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 점을 좀 시사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청송군과 우리 경북 북부의 다른 시군의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청송군의 무료 버스 정책이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각 시군에 무료 버스 시행이 맡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청송은 되고 또 도요편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영암은 되고 그 옆은 안 하고 이런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점인데요. 또 비수도권 시군이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스 운행 자체를 이렇게 지방 정부의 재량에 맡겨두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역의 다양한 이제 무료 버스 시행을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3년 지난 걸 보면 맞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에 맡겨둘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정리를 일관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예산도 지방 예산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이러한 필요성은 인구 소멸 지역에 있어서 더 많습니다. 청년이 그렇죠. 줄어들고 노령인구 많은 이런 특수성을 가진 우리 경북 북부에서는 더 많은데요. 이러한 법률이나 기타 법령 제정을 통해서 이제 전부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이 무료 버스 관련 해봤고요. 네. 이 일은 또 국회의원들의 몫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료 버스가 우리 경북 북부에 어떤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부터 시행된 청송군의 무료 버스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